안녕하세요. 희망을 낳자 사람의 미래다. 대한민국 인구정책 1순위로 가야 한다. 인구방송 KTJ 코리아 더 자녀 방송 홍보대사 이오승입니다. 2020년 인구 절벽 시대를 극복하기에 3.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지난 3월 1일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25번째 방송으로 한국난임가족연합회 박춘선 대표님과 사단법인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대전광역시 본부 오국희 본부장님 모시고 인구에 관한 행복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벌써 8월 중순이네요. 네. 더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너무 덥더라고요. 저는 움직이기만 하면 땀이 줄줄 나요. 아, 정말 더운 날씨 네. 정말 힘듭니다. 네. 그러나 벌써 입추가 지났습니다. 네. 네, 조금 있으면 또 가을이 온다는 소식이 네. 또 오고 있는데요. 올해 특히 2019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해. 네, 무슨 해냐면은 3.1 만세운동 100주년. 네. 그리고 임시정부 100주년. 네. 그리고 이번 주간에 74주년 광복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복절이다 보니까 요즘에 또 한일 여러 가지 네. 문제도 많잖아요. 네. 그런 속에서 인구 문제를 갖다가 방송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초대 손님 어떤 분이신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뜻깊은 그 주간인데요. 우리가 인구 방송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도 들었기는 했지만 네. 오늘은 특별히 정말 자녀를 안 낳는 게 아니고 정말 자녀를 낳고 싶어서 낳고 싶고 오매불 막 간절히 바라는 그런 부모들의 그 마음을 정말 봉사와 헌신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중요한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우리 박춘선 회장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회장님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회장님 소개해. 오늘은 옆에 방청석에 여러 손님들 계셔가지고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 나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임신 출산에 강한 의지가 있는 난임가족들을 돕는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박춘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손님 모셨는데 네. 질문 많이 또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말씀 많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도 봉사를 좀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일을 중요하다고 하긴 하는데 우리 회장님 생각하면 정말 더 가슴이 정말 뭉클하면서도 저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미래가 희망이 있구나, 우리 저출산 문제도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난임가족연합회에서 그 일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실 거예요. 아니 이 일도 봉사도 그 동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난임가정이었어요. 네. 난임가정이었고 당시에 가사하고 직장생활을 병행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딪히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었어요. 그때는 일가정 균형이라는 개념도 적었고 지금처럼 지금도 정착이 안 됐지만 그때는 더 정착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으로서 가정과 그 직장생활을 병행한다는 거는 그 당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그러면서 아이는 가져야 되겠고 준비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의 병이 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유산을 하게 되는 거죠. 유산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아이 소식이 하나둘씩 들려오고 또 알려져 오고 그러면서 안 되겠다. 나는 유산을 해서 굉장히 슬프고 고독하고 외로운데 그들은 내가 아이 없는 10년 동안 아이를 낳고 100일 잔치 한다고 연락이 오고 돌잔치에 오라고 연락이 오고 하여튼 굉장히 힘들고 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제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참고 또 참아내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옆에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 뭐 소통도 안 되었고요. 그때는 참는 게 다인 줄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귀한 아들 하나 이제 얻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 후배들만큼
이런 아픔과 고통을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무모하게 뛰어들었습니다. 한 여성이 외로움 속에 고통을 맺히면서 눈물 나는 이렇게 뛰어들었는데요. 결국은 그러면서 아이들이 나오고 그러한 아이들이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거기에 한 꼭지를 해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네. 회장님이 큰 기여를 하시고 공로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제가 좀 가슴이 아픈 게 이렇게 참는 그냥 어려움을 혼자 이렇게 저도 어려울 때는 혼자 참고 우리 한국의 여성들의 문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아 무조건 참아야 되는 거 혼자 고통 속에서 그러면서도 또 큰 일을 해내시니까 회장님 대단하십니다. 난임가족연합회 그 지금 현황하고 그 연합회에 대한 소개를 좀 한번 해주세요, 회장님. 저희 난임가족연합회는요, 과거에는 아가야라는 단체였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그 시대 속에 난임가정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그래서 뭔가 국가의 기여는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뭔가 그 단체의 명을 좀 확고히 하게 된 기회가 생겨서 한국난임가족연합회라는 명칭을 달고 인구정책, 인구 증가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난임가족연합회는 2005년도에 정부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청원을 하면서 전국 서명 운동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런 청원이 받아들여지면서 2006년 3월부터 정부가 정부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뭐 시스템이라는 게 전혀 없었고 지원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도 그 첫 해 아이가 5,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태어난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러면서 아, 이게 저출산이고, 지금 저출산 10년 정도 넘었지만 153조 이상은 썼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면은 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인구가 더 감소가 되고,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정말 겁납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잠이 안 와요. 그런 와중에 난임가정은 정말 임신과 출산에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부부들을 적극적으로 핵심 가치를 통해서 돕는다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2006년 3월부터 정부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10년이 넘어가요. 그러면서 한 16만 명, 18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네, 정부 지원 그거 하나 했을 뿐인데, 그러면서 매년 난임 부부들의 복지 향상이 늘어나고 지원 확대, 지원 횟수. 작년에는 올해는 나이 제한까지 폐지를 시켰고요. 건강보험으로 전환까지 시켰어요. 그러면서 정말 아이 낳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난임 부부들한테 저출산 정책으로 우선순위를 두자. 그런데 결국은 난임 부부들이 해내요. 매년 2만 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줍니다. 2017년 우리 총 출생아 수가 35만 7,700명. 2018년 32만 5천 명. 2019년 30만 명 예상을 하고 있죠.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 그 속에 우리 난임 부부들이 2만 명 이상의 아이들을 낳아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정책 우선순위를 어떻게 돌려놔야 할까요? 아유, 답은 나왔습니다. 적극적으로 난임가족연합회 이 난임가족의 아닌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있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데, 지금 난임 가족의 그 매년 2만 명씩 이렇게 출생하는 걸 보면은 이분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 정책에 다 투입을 시켜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될 이유 이런 것들 갖다가 다 말씀 나누면 좋겠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장 단체의 역할이 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불임이란 용어를 난임으로 네. 바꿔버리는 네. 거예요. 굉장히 불임은 참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죠. 네, 네. 사전적 의미로 임신을 못하는 일이지만 네. 난임은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2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더 난임 부부들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사회가 조금만 더 지지를 해주면 그분들은 반드시 보답을 합니다. 왜? 난임가족연합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회장님이 지금 우리가 계속 난임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 과거에는 불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죠? 불임은 이제 그거를 그 명칭을 난임이라는 거를 계칭을 하신 분이 바로 박춘선 회장님이세요, 네. 그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떤 그 용어 자체가 무관심 속에서 그렇게 계속 불릴 수도 있는 그런 거를 나서서 해냈다고 하는 그래요, 것이 맞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큰 박수 좀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회장님.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네, 그것이 뭐 저 혼자 힘으로 된 거는 아니고요. 네. 모든 사회가 관심을 가져주고 네. 난임 부부들이 원하는 거였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단지 그 앞에 선두에 서서 움직였고 정리를 한 것뿐입니다. 아니에요. 예, 말씀을 굉장히 겸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분의 그런 촛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저 박춘선 대표님은 그 일을 해내시는 촛불이 됐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한가족 난임 가족연합회 홍보대사로도 활동을 했어요. 네.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나이 제한에 대한 부분이 없어졌지만은 한 2년 전인가요? 저에게 메일 한 분이 왔어요. 45세 이상 되신 분이었을 거예요. 그분이 이메일 온 것이 뭐냐면 왜 나이 제한을 두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결혼을 좀 늦게 해가지고 아기를 늦게 낳았는데 결혼 늦게 하고 아기 낳는 그 모습 속에서 난임이라는 그런 가정을 갖고 있는데 나도 아기 낳고 싶은데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벌써 이렇게 몇 번을 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나이 제한 벌써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이 제한 없다는 뉴스를 딱 나왔을 때 막 가슴이 막 정말 굉장히 반가웠어요. 저도 현장에서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아이를 낳고 싶은데 왜 나이 제한을 두냐는 거죠. 네. 지금 만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결혼을 늦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태를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정부 시스템, 우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혼이 무슨 죄입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라도 우리가 아이를 제대로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아이 낳겠다는데 우리가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지금 낳아도 늦지 않습니다. 예. 한 사례로 저희가 작년에 45살 되신 분이 그때는 이제 정부 지원에 나이 제한이 있었잖아요. 네. 그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도와준 사례가 있었었어요. 네. 그런데 그분 결국 아이 낳았어요. 46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대요. 얼마나 소중한 그런 나이겠어요. 그래서 나이 제한 폐지 관련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셨고 더 일찍 했어야 물론 이제 되는 그런 거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도 많이 했고 제기도 많이 했지만 그런 부분에 소통을 해주시고 청취를 해주시고 행동을 해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잘하셨어요. 우리 대표님께서 네.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경청하고 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감사합니다. 한번 더 말씀해 주실래요? 정말 그 난임 부부들의 이야기를 잘 소통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전국의 난임 부부들을 대표하는 한국난임가족연합회 박춘선이 대표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의 그 여기 난임가족연합회의 한 분 한 분의 스토리는 정말 그 살아있는 감동일 것 같아요. 감동이고 그 말씀하시는 거 그 45세 이 분도 굉장히 또 감동스러운데 연합회를 이끄시면서 가장 그 한 분 한 분이 모든 게 보람이긴 하지만
또 그 감동했던 보람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굉장히 뭐 감동이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책 한 권을 써도 정말 모자랄 시간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지금 이제 이분 같은데 저희가 이제 난임 부부들을 주력을 할 때는 난임 극복 교육을 반드시 시킵니다. 바로 병원에 가지 말고 임신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우리가 도와줄게. 열심히만 따라와. 단체에서는 꼭 잡아. 그렇게 해서 꼭 반드시 수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굉장히 좋고요. 결국은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건강한 임신, 안전한 출산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거시적으로 가면은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픈 아이 낳아가지고 미수가 낳아가지고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정부 몫이잖아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는.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우리도 아프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전한 임신, 안전한 출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항상 기본을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보답을 하더라고요. 아이 출산이라는 거 보답을 하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예요. 또 한 분은 좀 장애가 있는 분이세요. 부부가 조금 이제 시각장애가 있는 분인데요. 그분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교육한 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감동이었던 게 뭐냐면 시각장애니까 조금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을 꼭 필수로 추천을 해요.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세요. 근데 그분 걸어야 되잖아요. 걸으면 애가 생긴다고 하니까. 근데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이 지팡이 있잖아요. 시각장애 지팡이를 꼭꼭꼭 집어가면서 꼭 목표를 달성을 하는데요. 거기에 그분은 20,000보를 걸었대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실하고 옆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분이 전화 올 때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맞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된다 꼭 된다. 저희 단체는요, 난임 부부들이 교육 오고 교육 끝나면 마지막으로 하는 외침이 있어요. 된다 꼭 된다. 그럼 진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남편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아마 추석 지나면 아기가, 예쁜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휴가 중에 카톡으로 저희 이제 단체 조력을 받고 태어난 아기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도 40대 초반인데 뭐 유산도 많이 하고 정부 지원도 다 받고 마지막으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희 단체를 찾은 거예요. 열심히 조력을 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조력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이분이 힘들 때마다 연락 왔을 때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해봐, 끝까지 가봐. 가보지도 않고 왜 그래. 엊그저께 8월 5일 잊어먹지도 않아요. 아이 출산했다고 카톡으로 제 핸드폰에 카톡으로 사진이 왔어요. 그랬는데 저도 이제 지인들한테 막 자랑을 하고 싶잖아요. 내 얘기예요, 걔는. 내 얘기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인분이 다 또 사주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아이는 7월 25일 음력으로 태어난 아이는 굉장히 똘똘하고 영리한 아이니까 잘 키우라고. 제가 그래서 그 부모한테 좋은 부모 되시고 나한테 보답하는 길은 자기가 좋은 부모 되는 거야. 그리고 아이 잘 키우는 거야. 그거면 이 단체에다 보답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국가의 인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고통을 겪어서 난임 극복을 한 그러한 순간들을, 스토리를 우리 난임 단체, 난임 회원들한테도 공유를 좀 해라. 그분들한테 힘이 될 것이다. 아, 저렇게 나이 많은 분도 해냈구나. 그러면서 자기 반성도 하면서 자기 격려도 하면서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회복이 되면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정말 감동이네요. 그냥 네. 말씀만 들어도 연상이 되면서 아 우리 인구 정책 네. 정말 네. 대한민국 정책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아우 제가 눈물이 나네. 정말 된다 꼭 된다. 그렇게 네. 회장님이 또 전화 오시면 네.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계속 그 안내를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정을. 그러네요. 그런 회장님 애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은 하고 있지만 네. 이 정도로 또 오늘 또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니,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스토리가, 네, 목소리가 이 감동에 이렇게 그런 네. 목소리가 있다 보니 네. 슬퍼서 그런 목소리 내는 게 아니라 감동의 목소리다 네. 보니 막 맞아요, 눈물도 나오고 맞아요. 그러시네요. 감동입니다. 예. 그리고 네. 우리 난임 가족 그 회원들이 이 단체의 그 신뢰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반 난임병원 가면은 이런 네. 사례들을 갖다가 많이 제공을 못 할 거예요. 네. 제공을 하더라도 이 자기 마케팅하고 연결을 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진심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병원에서 성공을 시키든 네. 여기서 성공을 시키든 아이가 나오면 그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난임 네. 가족에서 이제 아이가 출산됐을 때는 네. 그 간절히 바라는 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루하루가 이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부부의 모습들을 그게 나는 또 더 행복한 모습일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모습 네. 자체가 하루하루가 얼마나 솔직히 힘들다라는 네. 거는 네. 이미 다 힘들어도 잊어버리고 그 소중한 그 모습들 네. 그게 진짜의 삶의 행복의 모습인데 그럴 때마다 이 단체 생각이 난다고 그러죠. 네.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아이 낳는 것도 네, 네, 지금 네. 우리 이 한 자녀에 대한 부분이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나일 때보단 둘, 둘일 그렇죠. 때보단 셋이 맞아요. 힘을 준다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정상적으로 네.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런데 네. 지금 난임 가족은 네. 하나의 출생하는데도 이렇게 온갖 정성을 가지고서 그렇죠. 아이를 낳으니까 네. 얼마나 그 네. 마음의 행복이 가득하겠어요.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네. 가정이죠. 사실 돈보다도 네. 이 행복이 충만될 때 네. 나의 가정이 더 네. 귀한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국가에서 아파트 한 채 주고 출생할 때 얼마 준다는 그렇죠. 건 그렇죠. 그건 이제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사실. 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 이런 스토리는 못 만들죠. 네. 아, 많아요. 그런 얘기들. 네. 제가 그 사연을 읽어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기회를 대면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야죠. 네. 그런 그렇죠? 사연들을 네. 대한민국 속에 녹여내 보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우리 저 회장님이시네. 공장에 네. 이럴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 네. 존경합니다. 우리 박순환 대표님 최고 네, 존경합니다. 최고. 박순환 대표님 최고. 감사합니다. 박순환 대표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구 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아, 이 단체를 또 이끄시면서도 보람된 일도 있지만 그 보람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또 힘든 일이 또 있지 않았나. 저도 많죠. 이끌긴 하지만 네. 그런 힘든 점 또 이렇게 힘드셨던 일이 많이 있을 것 많아요. 같아요. 네. 매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매번 그렇죠. 힘들었고 그리고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데 늘 한계에 부딪히는 게 우리 이제 오기 본부장님도 늘 느꼈겠지만 재정이죠. 네, 그렇죠. 네. 나는 이만큼 해주고 싶어요. 네. 근데 요만큼밖에 현실은 요만큼밖에 못 해주더라고요. 결국은 재정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정부가 정말 정확하게 소통을 하고 네. 해서 정말 이게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마셔야 돼요. 정부는 정말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다면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여기 단체는 현장 경험이 굉장히 많은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전문가죠. 예. 일머리를 알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도우면 아이가 출산을 하겠다. 어떻게 도우면 건강한 산모가 되게 그런 걸 다 알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성과만 내주면 돼요. 네.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예. 정부가 궁금하면요. 언제 어디서든지 보시면 돼요. 네. 그게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거든요. 정확한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거의 뭐 신문에서는 160조 가까이 썼다고 하는데 네. 그 결과물이 없으니까 문제가 많은 없어요. 거야. 네. 근데 나님 가족 이 네. 1회에서는 결과물이 매년 2만 명씩 막 이렇게 네. 출생이 되니까. 근데 결과물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렇죠. 네. 예. 응. 그게 좀- 근데 이 지지가 잘 안 돼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제한을 하면 산하기관으로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거의 또 이제 새로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인건비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이게 정부가 예산을 쓰는 거는요. 최소의 비용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지금 거꾸로 가는 것들이 정책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 지금 확 시스템 얹혀야 되고 바꿔야 되고 교정이 나야 돼요. 왜? 인구 절벽 30-40년이 지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래요? 지금 우리 지금이라도. 정말 생산 가능 인구 10명이 노인 1명 부양을 한다고 하면 30-40년 후에는 1:1 구조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거 우리 세대에서 교정을 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아이들 십자가 지고 갑니다. 네. 예. 얼마 전에 NGO 한마당 축제가 있어서 대전에서도 네. 130여 개 이제 같이 와서 열심히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 정치하시는 분들, 관계자들 이게 쫙 펼친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혁신도시. 네. 대전을 혁신도시로. 대전을 혁신도시 이렇게 했는데 혁신한 개념이 우리가 이렇게 과학적인 부분, 또 기술적인 부분, 경제 논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뿌리가 인구인데 인구에 대한 혁신에 대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사실 지금 말씀 조금만 들어도 벌써 뜨끈뜨끈하게 오고 인구 문제 야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딴 세상이야. 딴 세상.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아까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결과물을 잘 내는 데다가 그냥 위탁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것을 갖다가 또 제한하면은 기관 만들어서 또 뭐 공무원들 또 투입시키고 뭐 해서 그 인건비로 다 나고 연구비로 다 나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써야 될 그 수요자들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한편으로는 그런 방식을 이해를 못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런 이제 시민단체들도 정부에 대해서 믿음을 못 줬기 때문에 네. 신뢰를 못 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투명하게 신뢰, 공신력을 가지고 믿음을 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정부는 그러한 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고한 지지를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신뢰와 믿음이 공고히 되면은요, 인구 정책은 정말 오히려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지금 맞아요. 얘기가 막 그냥 이만큼 나가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서 2부에서 하셔야 될 얘기를 다 하시네. 아, 그런 거예요? 네. 뭐 편집 잘하시면 되죠. 아니요, 여기까지도 좋고요. 또 질문이 좀 남았어요. 네. 네. 질문 더 하시고 2부 또 넘어가서 정책 제안 좀 네. 하죠. 우리 회장님이 이제 나님을 통해서 귀한 그 아드님 한 분이죠. 아드님에 대한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특별한 이제 교육 철학이라든지 우리 그 좌우명이라든지 국가관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제가 나님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뭐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보상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나는 가족 돕는 일을 주력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신 할머니가 선물 하나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물 저한테는 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나는 가족 더 많이 돕고 더 조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제가 빚을 갚는 일일 것 같아요. 삼신 할머니한테. 그리고 저는 뭐 귀한 아이를 만났지만 그 귀하다고 해서 너무 귀하게 키우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공부 잘하라 그런 얘기 안 해요. 항상 기본에 충실해라. 네. 충어 군복. 그러면 아이가 잘하면서
어떠한 역경이 올 때, 예, 여태까지 기본에 충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역경들을 지혜롭게 자기 걸로 잘 받아들여서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그러한 기본에 충실한, 네. 원칙에 충실한 그러한 아이들의 환경을 많이 확산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님 행사할 때마다 아이도 같이 이렇게 다니나요? 안 다닙니다. 아예 안 보여줘요? 예. 뭐, 걔도 걔 나름대로의 바쁘죠? 바쁩니다. 바쁘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안 데리고 다니는 거는 난임 부부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아, 예, 네. 예. 다니고 싶죠. 우리 힐링 캠프하고 모아가고 하면 데리고 다니고 싶어요. 네. 야, 너도 좋은 환경 한번 바람을 쐬고 느껴봐. 그러고 싶은데 누군가한테는 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석기품 우리 회장님. 아드님이 몇 살이에요? 지금 13살입니다. 13살. 네. 근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면서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느낀 게 정말 옛날 어른들이 아이는 힘이 있을 때 낳으라고 하잖아요. 네. 젊었을 때 낳으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맞아요. 거예요. 때가 있어요. 아이가 이제 처음에 생겼을 때는 기다리던 아이니까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때는 내가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걔는 성장하지만 나는 늙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옳으신 말씀이구나. 그런데 정말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고 살고 싶어요. 그게 다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근데 우리 환경이 시대 정서가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네. 우리를 탓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네. 늦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견고하게 준비를 해나간다면 어느 것이라도 네. 몇 개라도 교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거기에 예. 걸맞는 분들이 나오는데 이제는 이제 인구 문제에 관한 그 정책을 1순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요즘에 이제 또 관심 있는 분이 많이 생겼어요. 내년에 또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이제 총선도 있고 하면은 네. 그런 분들이 또 나와서 그럼요. 공연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야 될 그럼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청년층들한테 너 왜 결혼 안 하니?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우리 어른들이 다 잘못한 거기 때문에 예, 결혼 안 하면 그래서 결혼을 못 했겠구나.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어디서는 논쟁을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뜨거운 시간이었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일부는 정말 감동의 시간입니다. 본부장님, 네. 질문 또 우리 지금 정말 이렇게 우리 회장님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정말 간절한 그 인구 극복에 대한 그런 간절한 그런 밑바탕이 살아 계시고 정부도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부인데 정부 따로 뭐 국민 따로 시민단체 따로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를 볼 수 있는 눈만 해안만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같이 이거를 극복해야지 뭐 정책 따로 하는데 돈은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그거를 또 다른데 뭐 박사학위고 뭐 있는 전문가들을 앉혀놓는다 그래도 못하거든요. 실질적인 현장이 중요한 거는 지금 앞으로 갈 거는 그렇죠. 앞으로 갈 시대들은 그래서 이렇게 난임가족연합회 회장님처럼 정말 내가 체험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같이 이끌고 조력자 역할을 계속 해주시는 그 실사례들이 검증이 된다라고 하면 적극 전폭적으로 저도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견고하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한다고 하면 극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지자체장도 마찬가지고 인구정책이라든지 이 부분을 눈을 뜨고 해안을 가진 그런 분들을 선출을 해야 된다. 저는 국민 한 사람들도 거기에 눈을 떠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회장님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회를 보는 사회자로서 앉아 있는데요. 두 분이 국회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현장의 일, 정말 겸손하게 현장의 일을 잘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뭐 높은 자리 이런 건 원하지는 않고 네. 정말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거는 피부로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거는 길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또 적극적으로 또 길이 있겠죠, 뭐. 근데 결국은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 행정을 하시는 우리 정부께서 그런 분들은 잘 만드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드는 거는 그런 분들한테 맡기면 되고요. 네. 현장은 저희가 책임을 지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러한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지지 기반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것들이 경고히 되면 네. 각자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뭐라도 나옵니다. 그럼요. 뭐라도 해냅니다. 재정 안 아까울 겁니다. 그렇죠. 저는 저희 단체만으로도요. 저희가 이제 그 민간 이제 지원 사업 중에 저희 사업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한 예로 보듬이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정부 지원 다 받고 실패하신 분, 뭐 건강보험 다 쓰고 실패하신 분, 나이 제한이 있을 때는 나이 45세 넘은 분들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체외수정 시술비 1회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혼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전국에 있는 우수한 병원 25개 병원을 검증을 해서 저희 파트너로 참여를 하고 나눔 관련 기업들 같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최 주관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1년에 4번 정도, 그러니까 총 100상을 지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업이 10년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776명을 저희가 체외수정 시설비로 지원을 했고요. 거기에서 150명 정도가 임신 출산을 했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그분들이 평균이 보니까는 평균 한 6회 이상 체외수정 시술 실패하신 분들이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요. 이런 단체의 조력과 정성을 통해서 출산을 이어가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간다라는 거. 근데 그게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는요. 시술비 최하 금액 350을 쳤을 때 거의 30억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체만으로도 정부의 지원 없이 단체만으로도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게 생명을 잉태시키는 일은요. 결국은 답은 정성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성이 없으면 그냥 퍼주다가 끝나요. 근데 이게 뭔가 정성이 있고 교감이 있으면은요, 뭔가가 만들어져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간다라는 거죠. 지금 듣다 보니까요, 아이의 그 소중한 출생에 의해서 이혼율이 많이 없을 것 같고, 또 그 아이의 그 교육과 함께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힘들지만은 아이의 이제 그런 교육비, 양육비 이런 것도 부모님들이 더 정성을 썼죠. 정성을 쏟아서 막 힘들어서 막 이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 정말 잘 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저는 난임 부부들이 어렵게 아이를 갖잖아요. 정말 옛날에도,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도 정말 귀한 아이 100일기도 들여가면서 치성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아이를 임신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난임 부부들하고의 정서하고도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난임 부부들 아이 나면은 카톡이나 문자가 와요. 감사하다고. 그럼 제가 꼭 해주는 답변이 있어요. 꼭 좋은 부모 되시라. 그리고 꼭 올바른 아이로 키워라. 그러면 된다. 그게 나한테 주는 큰 선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난임 부부들은 해낸다라는 거죠. 그렇죠. 키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냥 자동으로 정성이 가고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저희도요, 아이 하나의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까지 정성을 많이 들여요. 많이 들어가요.
그런 아이들이 또, 또 똘똘한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똘똘한 아이고 건강한 아이가 나오고 또 그 아이들이 또 다 우수한 두뇌로 잘 자라서 또 국가에 또 기여를 하고 이게 이어지더라고요. 그 임신하기 전에 그런 정성이 그게 네. 가장 중요해요 지금. 저는 솔직히 아기를 안 낳았잖아요. 남자니까. 그런데 아빠로서의 생각을 해보니까 아빠들이 조금만 아기 낳는 그 과정을 같이 함께 한다면은 아빠들도 이 출생에 대해서 굉장히 더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냥 난임 가족만 신경 쓰는 그 부부가 아니라 그렇죠. 일반 이 가정도 그럼요. 그래서 더 중요하지. 행복한 그 가정이 일어나갈 수 있는. 사실 요즘 아이들이나 어른들조차도 서로 인성이 없대. 서로 인성이 안 된 사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인성이라는 것이 조금 아까 아기 애들 부분 정성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마음만 갖는다면 네. 정말 행복한 가정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죠. 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가장 기초 골격이 정말 그런 부부지간의 일가정 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여성이 해야 될 일, 남성이 해야 될 일, 뭐 크게 보면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가정, 가장 기본이 된 아이가 있고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에서는 뭔가의 그런 질서를 통해서 그것이 일가정 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서로 입장 바꿔놓고 한번 해보고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 한번 버려보고 네. 남편이 또 뭐 청소기 한번 밀어볼 수도 있고 그럼요. 아내가 대신 또 뭐 남편이 하는 뭐 망치질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근데 그러한 것들 소소한 것들부터 우리가 부부 평등 민주 부부로서 네. 지금 역할을 지금부터라도 이게 실천이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 세대는 그게 그냥 생활화되는 평등하게 거지. 이루어져서요. 아이 낳는 것도 정말 원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함께하는 육아. 네. 네. 어떤 그 학점이 있는 강의라고 보면은 지금 최고의 그런 과목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네. 어디가 학교에서도 이런 교과 과정을 이런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듣는 내내 감동과 또 막막함, 답답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교차했는데 결론은 된다, 꼭 된다. 이게 마음에 와닿네요. 예. 그럼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네. 2부 순서 또 정책 제안 코너가 있으니까 또 빨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1부 순서 여기서 마칠 텐데요. 1부에서 난임 가족의 그런 아이 낳는 모습을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생생하게 말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난임가족연합회 대표님이시면서 한 아이를 출생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생하게 말씀을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아이 출생의 정성,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좋은 부모 되는 것, 그리고 잘 키우는 것이 또 보답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있죠. 좀 아까 제가 된다 꼭 된다 이 자기암시 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가 어쩌고 국가 지원이 어쩌고 당연히 나중에는 따라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아이의 이 정성한 가득한 그런 부분 된다 꼭 된다를 기억하시고 오늘 1부 순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